바랍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정책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딱 한 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제 우리 홍보대사가 이제 30도시죠? 네, 서른도시 정원아 씨, 이수지, 이현종, 김성 씨입니다. 예. 내가 전체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네네. 그래도 유명 인사인가 30도니까 이제 SNS로 해서 한번 30도를 쳐봤더니 홍보대사가 양주로 돼 있고 창녕으로 돼 있더라고. 그분이 하는 데가 이제 양평대 했었고요. 이 군데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보지만은 확인해봤을 때 마음이 많이 언짢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예산은 몇 푼 안 나가지만 그래도 양주의 홍보대사라고 돼 있으면 그래도 이름을 치면 양주가 뜰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좀 이렇게 잘 관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니까 좀 아무리 좀 사회 재난에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좀 과하게 삭감한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 이런 거를 좀 예산 추경 예산 다루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 담당관께서는 지금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그래도 한 몇 배, 작게는 몇 백에서 크게는 몇 천까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홍보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조금 이건 홍보하는 데는 코로나19와 뭐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조금씩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신 게 직원이나 시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SNS 그걸 활동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가 그 SNS에 대한 시민 교육이라든가 그 직원 교육 그런 교육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집합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못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년에 뭐 좋아지면 내년에도 올해는 그게 어려워서 그 예산에 대한 걸 삭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홍보 담당관님께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집합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게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예산을 어떤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행하실 때는 이제 사회적 악순환이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돼지열병이라든지 어떤 뭐 악재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홍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보니까 사무관리위에서 거의 뭐 이제 교육이나 워크숍은 전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양주시가 지금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양주시의 어떤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시고 사업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 정책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 정책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은 14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하단에 시청 진출입로 개선 사업. 저희 죄송한데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발음도 그렇고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의견 하실 때 좀 열고 하셔도 좀 좋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좀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시든지요.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청 진출입로 개선 사업. 네.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현재 그 나갈 때는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이쪽으로만 이제 여기가 많이 나가는데 상습적으로 지금 특히 행선하실 때 많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쪽 지금 그 감동 제작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차선을 늘려가지고 좀 이렇게 나가는 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위원회 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2억이네요, 그죠? 예, 그게 뭐 토목고 다 해서 한 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그 2억까지 예산을 못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뽑다 보니 2억을 하게 된 산출한 거는 용역도 해야 되고 또 공사비가 한 1억 들고 또 뭐 전기 공사라든지 기타 그 부스 지금 차량 부스도 좀 통행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서 위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계략적으로 한 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계산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 상당히 그 필요한 사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좀 혼잡하고 또 뭐 우회전하는 차량도 그렇고 좌회전하는 차량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지작물도 보니까 소화전하고 뭐 지진계도 뭐 거기 있나 봐요. 그 지금 우측에 뭐 전주라든지 그 교통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앞에 이제 큰 도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좌회전 그 신호가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행정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도 이전을 합니까? 횡단보도는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볼 때는. 회과장이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횡단보도 저희가 우회전하면서 그 걸치는 횡단보도는 위로 조금 상향해서 옮깁니다. 옮겨야 되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차선이 한 차선 정도 늘어나는 거죠?
네, 한 차선을 더 늘기 늘립니다. 때문에 네. 횡단보도도 이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좀 잘 추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159페이지 보면은 해천사동 이것도 좀 증액을 했네요, 그죠? 한 2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돼 있고 그럼 완료는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전 본의원이 그 해천 사동에 가면은 향후 운전 한 10만 명 내외까지 그 인구가 예상이 되는데 청사가 뭐 빈약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죠? 그건 실장이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뭐 주차장은 나름대로 이제 기반 시설을 해놔서 괜찮은데 이제 청사가 인구 대비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회천사동 쪽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하면서 어떤 그 행정소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회천사동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증액이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제 청사할 때 뭐 광적이든 뭐 장흥이든 이 낙후된 데 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을 할 때 그런 그 뭐 사전에 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네. 좀 청사를 제대로 좀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청사를 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뭐 증축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단기성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청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하단에 생활안전 CCTV 이 사업 내용 보니까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 특별교부세 그 4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전혀 안 들고 네, 네.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CCTV 설치한 군데가 한 1,047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CCTV 설치 장소가 지금 현재 그 번호만 설치 번호 큐브 형식으로 해서 번호만 있는데 그게 식별이 어떻게 보면 야간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를 그 천여 군데를 이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비상벨에 대한 이제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그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뭐 1,000여 개 한다고 그러니까 개소당 한 40만 원 내 단가 좀 4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천여 군데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CCTV가 현재 그 CCTV도 지금 그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뭐 향후 뭐 더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네,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현재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한 70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내년에 도에다가 한 52개소 추가로 설치를 요청을 일단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CTV가 그 지금은 저 비상벨을 누르면은 그 관제탑하고 연결돼서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번호도 부여하고 그러면 시민의 안전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이 사업은 뭐 시비도 이제 안 들어가고 공모로 해서 사업 전액을 이제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잘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CCTV 관제탑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서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벗고 하세요.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해서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 저희가 지난 예산에 이제 예산 대비해서 2억 9천을 저희가 이제 요번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출 잔액과 또 향후에 이제 좀 어떻게 운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강사료를 2억 9천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억 9천 삭감한 강사료가 네네. 혹시 추후에 다른 예산으로 쓰일 예정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그럴 좀 전용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강사비라든지 네. 그 주민자치센터에는 그 별도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네. 유급 센터들은 아마 희망 일자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몇 개월밖에 이제 예, 지원이 못 하잖아요. 그 통상 몇 개월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글쎄, 저희가 아마 코로나 종식 기간에 자책용 대해서 말씀드릴 금년 11월까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10일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또는 돼지열병이라든지 기타 다른 악재가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동안 그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그 운영이 이제 중단이 되어 있던 상태여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중단이 되는데 위원회 활동이 좀 이제 중단되는 게 좀 모순점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제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의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요구 사항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 하기로 이제 원하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검토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용 관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두고두고 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너무 강의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저희가 의원님들도 요구를 했던 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 있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주민자치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닥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강행해야 한다면 그게 뭐 몇 년까지 강행할 수 있을는지,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환경도 바뀌고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사료가 지금 2억 9천 정도 절감했는데 이것도 전용할 수 있으면 강사료 전용을 해서라도 어떤 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직원의 11월까지밖에 안 세워져 있는 직원의 어떤 활동비라든지 직원의 부수 정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고용 관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향후에 그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개정 입법을 냈는데, 그 이제 주민자치회로 아마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때는 아마 그 지금 거기 근무하는 그 인건비 이 정도라는 그 정도는 이제 지금 기존의 그 시범 사업을 하는 시군을 보면 그런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 부분을 그리고 좀 기대가 저희가 됩니다. 프로그램 보면 강사가 직접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좀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기록관 총괄 운영비가 있어요. 그게 우편 발송비가 지금 3,600만 원이 증감되어서 매달 지금 1,100만 원씩 이게 우편 발송 및 반송 요금이 나온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 당초에 9,600만 원을 이제 세워놨는데요. 네. 그 전년도에 보면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부족된 금액이었었고요. 그 지금 이제 또 금년도 그 7월 1일부터 그 등기 요금이 한 300원 오르고 우표 요금이 한 또 몇십 원씩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로나 이거 이제 대응하는 그 주민들 홍보라든지 이제 뭐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각종 그 문서 발송량이 뭐 이제 많이 늘어나 가지고 반송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반송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 이런 거 어쨌든 준비를 하고 좀 오시면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송률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도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반송률이 전년도에 몇 프로면 올해는 반송되지 않도록 좀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 정책에서 지금 행사 운영비에 인구의 날 기념 행사비가 500만 원씩 해서 1에 서 있고 인식 개선 행사 200만 원 곱하기 1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률을 보니까 뭐 1,000만 원 삭감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7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이건 행사 운영비인데 이거 남겨둘 필요 있어요? 할 수 있나요, 행사를? 나머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요 부분 역시도 예산을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일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지금 아니 교육을 예.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는 거는 안 하고 무슨 행사를 비대면으로 합니까? 기획안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구인할 기념행사 그 1,000만 원 삭감하는 거,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500만 원은 이제 그 왜 남겼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행사인데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요. UCC 공모전 사업으로 좀 추진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죠. 정확한 기록과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이 부분도 사업 설명서를 봤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없는 사업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정확하게 사업 설명서에 이 사업 설명서도 보면 여기에 뭐 당초 예상액을 잘못 추계해서 나머지 오려서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추계와 또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사업 설명서에 다 수록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비가 큰 거는 다 기록되어 있게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알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뭐 남겨서 행사할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뭐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가 조금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도 예비비가 1억 8천 정도 18억인가요?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3개월 동안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세출 과목에 없는 과별로 과목을 비상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듣습니다. 각 과별로 국별로 비상 대비해서 예비비가 측정이 돼 있는데 이건 까면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으면 어쨌든 이게 뭐 예산이 전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넘어갈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좀 과하게 세운 예산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해서 예산을 좀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이게 얼마가 8억입니까? 예, 8억 1,300입니다. 8억 1,300이 삭감됐어요. 이거 왜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요. 거기 이제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이게 그 인건비하고 이제 공공요금 맞습니다, 삭감된 과장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자를 보니까 1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일반 운영비
우수 직원 해외 연수비, 조직 인력 진단을 해서 연구 용역비, 청사 유지비 등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이렇게 삭감하신 거 아닙니까?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요. 기간제 근로자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자리 정책과에서 100명을 인건비 비지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기관자의 근로자는 다 삭감하고 100명의 인건비는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간제 이제 그 운영을 안 하고 이제 희망 일자리 이제 그 인원을 받은 건데요. 그 희망 일자리 인력을 받아서 그 100명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시설 그 세부적인 제가 그 세부적으로 100명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예,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100명을 추가로 받고, 물론 이제 이거 희망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6억이 8억 1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럼 그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타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분들도 어떤 이 자기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가능한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현재 근로자 인건비는 이제 그 너무 많이 과하게 잡아놨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추경을 핑계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도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도 제초 작업 잔디 깎기 인부를 또 세워주셨어요. 갑자기 청사 유지관리로 요거 설명해 주시고요. 15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시청 전면광장 수변 공간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그래서 본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수변 공간이 뭔가? 수변 공간이 뭐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임금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 제초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3분 계십니다, 연간. 근데 저희가 매달 15일씩 일하시는 걸로 임금을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원형 광장에 잔디 광장도 늘고 해서 그 작업 일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매달 20일씩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자라는 매달 5일씩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네, 시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원형 광장을 세워서 잔디를 심은 거는 식재하고 한 거는 좋은데,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잔디를 심어서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요 부분은 뭐 인부로 채용을 하셔서 이제 뭐 제초를 하시건 뭘 하시는 건 잘 하셨는데, 요런 것도 잘 좀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 지금 코로나19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적 악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제초하시는 분들은 매년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청사 전체. 그러니까 당초에 그거는 본 예산에 담으셨어야죠. 그 매년 작업은 매달 15일씩 하셨고요. 올해 또 추가로 여러 작업량들이 늘었기 때문에 잔디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인력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감시하시고 좀 집행하셔야 되는데, 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인부를 또 추경해, 뭐 있는 인부도 지금 못 쓰는 판인데, 지금 희망 일자리 사업도 인력 지원 사업비가 엄청 나갔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좀 적절하게 잘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추경에 반영되는 일 없도록 본 예산에 철저히 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 수변 조성 공간, 사업이 뭐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선별 진료소가 있는 정문 전에 그 세천여레터 돌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선별 진료소가 그 옆에 인근의 의무부대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아니 왜 옮겨요? 옮기지 말라 그래. 계속 아니 지난번에 거기다가 선별 진료소 들어온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 계속 있어야 알기로는 되는 자리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더니 왜 옮깁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선별 진료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진료 과목에 과장님,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의회에서도 말을 했어요.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있을 자리가 아니니 좀 더 정확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뭐 어린이집인가 뭔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옮깁니까? 옮기지 말아야지. 예, 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이제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 옮긴 건 알고 의회에서 있습니다. 의견을 줘서 옮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하여간 여러 협의를 거쳐서 글로 옮기게 됐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좀 설치해서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검토해서 지금 장기화될 위해서 수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으니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만 계속 낭비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그래놓고 거기다가 뭐 수변 공간이 도대체 뭔가 책자를 보니까 수변 공간이 뭐 양주시 해가지고 어디야 저 다른 나라 글자 새겨놓은 것처럼 캐나다에 글자 세우는 토론토 글자 세우는 것처럼 양주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사진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양주시 글자가 없어서 뭐 거기 양주시 시청인지 뭐 이걸 모릅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수변 공간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뽑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 시민들이 글쎄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다 가다 누가 거기 와서 쉬겠냐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또 뭐 버스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행사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지만 행사 등을 하고 행사 끝나고 나서 포토존 사진을 찍거나 할 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위해서 세운다는 거는 잘 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좀 적절하게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차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및 결정 통지서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본인 산에 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방세 부과가 작년에 대비해서 한 4, 5만 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고지서하고 우편 발생 비용을 추경에 좀 추가로 증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거는 될 수 있으면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인 예산에 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G뱅킹이 뭐예요? 전액이 삭감됐어요. 세웠다가.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가상계좌 납부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그 추가로 이제 서버를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 6월에 그 행안부에서 그 일괄적으로 그 가상계좌 그러니까 전자납부를 번호로 해갖고 이제 가상계좌처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6월 이후에. 그래갖고 착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시스템 복구 가상계좌 구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 납부를 가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가상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디서는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사업인가요? 그 가상계좌만. 네.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 누구나가 이제 그 납부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씩을 저희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하고 신한은행만 했는데 네. 이제 추가로 다른 은행까지 하려고 했었다가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제 삭감하는. 네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을 위해서 자산 취득비에서 CCTV 4개를 구입하겠다, 녹화기 1개를 구입하겠다, 모니터 1대를 사겠다 해서 지금 예산이 400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세웠어요. 이게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1층에 종합민원실에 이게 어떤 이제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4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우리가 이게 기존의 그 청사 방어를 위해서 이제 회계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별해서 민원실 내에 어떤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그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여기 이제 환경 개선 계획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전 식으로 이제 네, 요 사업은 도착이 참 되는 좋은 것 겁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어떤 그 악성 민원이든지 뭐 이상한 민원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행부 본청뿐만이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서 읍면동의 민원실 직원의 안전도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나 도시환 또 사업선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그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도 자동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 근데 왜 예산이 세웠는지요? 그 저희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라서 이제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취소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특별히 뭐 다른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히 뭐 예산 많지는 않지만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안 온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것을 올해 시민의 날을 개최하냐 안 하냐 이런 상황에서 문의도 많이 더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가 필요해서 현수막 등을 개청을 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추경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럼 좀 왕실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서 할 겁니까? 그런 걸로 뭐 왕실 축제도 있고 축제도 물론 이제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시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시민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산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왕실 같습니다. 축제도 우리 양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예요. 저희 자책위원과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행사 취소의 목적은 아니고요. 그 10월 19일이 양주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네. 그 이제 다 같이 시민들한테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날이라는 어떤 그런 행사를 좀 경축하는 분위기는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싶어서 이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문안을 같이 해서 시민들도 코로나 같이 동참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좀 문안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1개 도인데 보니까 프랜카드가 이제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50개를 잡았네요, 그죠? 예. 프랜카드가 10만 원씩 가나요? 예. 프랜카드 값이 10만 원씩 가나요? 지금은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네. 거의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 가죠. 정확 이런 프랜카드가 일반적으로 일반 게시대에 가격이 붙이는 딱 나와 이제 있는데 일반 게시대에 붙이는 거는 한 5, 6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이제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50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0개는 좀 많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다 50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럴 때 아니라 특별하게 그 50개 좀 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게시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양주시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프랜카드는 게시대에 달질 않아요. 그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을 알려오는 것보다 우리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의 이런 행사용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행정용 게시대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사실 이제 설치돼 있고 이제 돼 있는 건데요. 아니 어떤 게 맞아요? 행정에서 하는 거는 불법을 해도 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게시대가 또 이제 다 이제 그 기간에 저게 돼서 이제
타 있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달지지 못하는 그 시기성이라든지 뭘 이런 것도 지키고 있고. 하는 행정에서 그건 잘못된 거 대답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해야지요.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죠. 우리는 못하고 남을 탓하면 안 되죠. 좀 꼭 그런 걸 좀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 선지 견학해가지고 이제 3,100만 원이 이제 잡혀져 있는데 뭐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 사기 양양을 위해서 어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통장 협의회에서 금년도 이제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해서 이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기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면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 견학을 해서 못하는 부분에서 삭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장님들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를 최고 잘하는 단체인데 그분들한테 이 선지 견학의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원책을 좀 쓰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올린 부분을 삭감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계획이요. 그 선진지 결합하고 이제 체육대회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진지계에 가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취소를 한 거고요. 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그때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이제 두고서 이제 하는 거로 그 협의회에서 그런 토론 끝에 이제 내린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서류 가방을 하나 사준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아까 저 자진영 과장이 답변했던 내용대로 저희가 그 하반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체육대는 현재 지금 삭감을 안 한 상태고 그 외의 방법은 우리가 검토를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해서 한번 그 사용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156페이지. 그 주민생활 혁신 사례 지원사업 해가지고 방송 1위에 그 플랫폼 구축비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그 올해 그 2020년도 행안부 그 혁신 공모 사업에 저희가 그 공모를 해가지고 특별그 부세 4,9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 특별그 부세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그 어떠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우스라는 이런 걸 설치해서 1층에서는 기념품도 판매하고 2층에서는 주민들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그 방송일이 마을회관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그쪽에 이제 리모델링 설치하는 그 공모 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마을에 가서 기념품 판매하면 이게 되겠어요? 뭐 기념품도 판매하고 또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카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어떻든 마을에 간에 경로당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실제로 이러한 사업은 뭐 사업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와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가요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와 닿나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산 가져온다고 해서 무슨 집행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그 기획연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안부 혁신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따온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한 거고, 그래서 소통하는 마을회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공간이 돼야 소통이 되냐고요. 그래서 구 이제 옛날에 새마을회관 거기를 이제 2층을 리모델링해서 그 주민들이 전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1층은 이제 기념품 샵, 그리고 2층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실 이렇게 해서 리베이션 사업을 해서 그 공모 사업을 따온 겁니다. 이용객이 일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민간군이 같이 이제 협치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 군부대도 8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회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 기념품 샵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제초 작업 및 잔디 깎기 인부 앞으로 몇 번 더 깎을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깎은 부분 10월 달부터 10월까지 이 깎을 게 나오나요? 10월까지는 잡초가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벌초 같은 것도 지금 오면 적기잖아요, 그죠? 지금 깎으면 안 깎아도 돼요. 이게 잔디만 단순히 깎는 작업은 아니고 네. 저희가 잡초 제거하고 또 화단들 잡초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다. 10월까지도 잡초가 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획해가지고 본연상에 넣으면 뻔히 딱 나오는 거를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습연 공간에 가지고 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그 검사 자리 그거 옮길 때도 실적으로 뭐 의회를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벼랑간에 걸리 옮겨가지고 또 벼랑간에 또 다른 데로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 또 옮기고 그 자리를 용역을 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그게 바람직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선별 진료소도 그렇고요.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호흡기에 관련된 이제 그 진료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여기는 좀 임시 시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색하다가 그 의무부대와 그 군부대와 협의가 돼서 그쪽을 이제 빌리기로 한 겁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 세웠던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뭐 버스 타는 사람이 무슨 쉴 공간입니까? 아까 버스 타는 사람 쉴 공간 아니, 그러니까 버스 타시는 분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희 거기가 청사의 정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금 선별 진료소는 이제 임시 시설로 사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행사 등을 끝내고 참여하신 시민들이 또 기념 촬영도 좀 하시고 잠깐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청 광장 지금 해놨죠. 거기에 오후가 있어서 사람이 거기 대화로 자리도 없고 자라다고 잔디 자라가지고요. 풀가까지는 인부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무슨 계획이나 뭐 좋은 게 번영 뭐가 광장은 사실 거기가 이제 뭐 크게 저희가 공연을 할 일은 없지만 예. 무대도 사실 있습니다. 예? 무대. 이제 무대. 거기가 그 저희가 포스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천막을 쳐서 그늘도 만들 수 있고 그럼 뭐 빨리 조그마한 왜안 공연도 하고. 왜 빨리 안 지금은 이제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나 공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계획을 하면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해야죠.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남이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전에 차라도 됐어, 차라도. 근데 거기가 사실 어떤 의원님 설계 부분에 우리 지적하지 유지갈 못한 부분이 의미가 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좀 모든 사업을 좀 하시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좀 계획을 짜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번 결정할 때도 진짜 심사숙고해야지 금방 계획을 짰다 금방 또 변경시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뭐 하시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지 않도록 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더 한 번 생각해서 좀 일을 해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좀 그러셨습니다. 살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액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